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0월 5일에 두어졌던 여자바둑리그 16라운드 허서연 5단과 오정아 5단의 대국인데요. 추석 전날에 열린 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휴를 맞이해서 또 두 선수가 재미난 대국을 보여주었는데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대국 시작하기 전에 흑백바둑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정아 5단이 흑이고 허서연 5단이 백이었는데요. 자, 초반은 화점 소목, 허서연 5단도 화점 소목을 두어갔고요. 자, 여기서 두 칸 높게 굳혀갔는데요. 자, 신진서 9단의 대국에서 두 선수의 대국은 아니지만 신진서 9단과 중국의 왕싱하오 9단의 대국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모양을 굳혀가면서 진행됐던 대국도 있는데, 일단 오정아 5단이 두 칸 높은 굳힘을 하자 허서연 5단은 그냥 걸쳐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로는 당연히 그냥 이 소목 쪽을 굳혀두는 게 굉장히 강력하면서 튼튼한 큰 집을 만들 수가 있어서 나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포석 단계부터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거의 암기에 가까운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실전처럼 당연히 우상기 쪽을 걸쳐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걸쳐가자 눈목자로 받았는데요. 자, 이 수가 이제 나래자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데, 오정아 5단의 생각은 눈목자를 두면서 우변 쪽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3-3 들어오면 막고, 둘 때 늘고, 나래자로 두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막아가면서 두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끊기는 싸움은 흑이 나쁠 이유가 없겠죠. 자, 이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길 눌러두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곳을 두게 되면은 다른 이제 판단으로 백이 밀고 이렇게 두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둔다면은 예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서로 간에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허서연 5단의 생각은 이제 나래자로 굳혀두면서 우상기는 나중에 두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나래자로 굳혀가자 나래자로 걸치고 붙이고 한 칸 뛸 때, 자, 이곳을 벌려가면서 이제는 무난하게 좌쪽 정석이 진행이 되었네요. 자, 두어가자 다가가는 수 굉장히 좋죠. 자, 이 수가 나래자가 없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인데, 자, 지금 나래자로 굳혀둔 상황에서 다가가니까 엄청나게 더 좋은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곳을 두면은 바로 침투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백한점, 들어간 백한점이 잡히긴 했지만 백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두터워질수록 이 좌상 쪽에 3-3이 들어가는 뒷맛도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자, 이제 손을 뺐던 우상 쪽을 공격하자 허서연 5단은 계속해서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있어요. 자, 나래자로 한 번 더 덮어 씌워 가고요. 자, 두 칸 벌리죠. 자, 여기서 흑도 웬만하면 응수를 해주고 싶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백에게 이 자리를 막고 지킬 때 붙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버리고 허서연 5단이 큼지막하게 백의 모양을 넓혀가게 된다면 흑으로서는 확정가가 많긴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정아 5단도 일단은 손을 빼고 상변 쪽을 벌리는 선택을 했고요. 자, 한 번 더 밀어가면서 허서연 5단이 이번 바둑의 컨셉 자체를 두텁게 두어가겠다, 이렇게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는 좀 두기 싫은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워낙 발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다가가거나, 아니면 우변 쪽을 침투해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이고 끊으면서 우상 쪽을 처리하는 선택도 할 수가 있는 장면인데, 일단 허서연 5단의 생각은 두텁게 만들어 두면서 실전에도 나오지만 여기를 젖혀있는 수를 선수 교환한다면 집으로 또 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둑이라는 게 물론 두터움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 곳에서만의 두터움과 이득 가지고는 바둑 전체의 그 흐름을 잃을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나
나쁘지는 않지만 여길 두었을 때 한 번 더 받아주게 되니까 흙이 다시 한번 손을 빼고 이 자리를 지키게 돼서는 초반 포석에서는 확실히 오정화 5단의 흙돌들이 더 100보다는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좌변쪽 흑대마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이 흑대마에 대한 강력한 공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지만 흑이 가만히 밀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자고만 하더라도 잡힐 돌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전에도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젖히고 호구치는 수는 흑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수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돌이 과투자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부랴부랴 우변 쪽을 들어가지만 오정화 5단 확실히 포석 자체에서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두 칸 벌려두면서 이 100칸점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요. 자, 이제 젖히고 호구치면서 흑돌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제 살기 전에 이렇게 바깥쪽에 교환을 해두는 오정화 5단의 판단이 좋았고요. 자, 이곳을 붙이게 되자 이 돌은 잡힐 돌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흑은 이렇게 두는 거는 막혀서 이거는 잡혀요. 하지만 이곳을 붙인 수가 좋았는데요. 붙였을 때 막으면 하나 교환을 해주고 단수 치고 이을 때 한 번 더 지키면은 확실하게 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허서연 5단도 끼워가는 선택을 하지만 이제 넘어가면은 잡힙니다. 넘어가면은 단수 치고 이었을 때 흙이 뻗어도 치고 먹여치고 이런 식으로 씌우면은 흙돌들이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붙인 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곳을 선수 교환하고 잡을 때 딱 집을 내면은 흙이 쉽게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두게 돼서는 계속해서 오정화 5단이 좋은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이제 눈목자로 다가갈 때 붙이고 젖힐 때 늘고요. 자, 여기를 붙이는데 이런 수 자체가 지금 약점을 남겨두고 붙이는 수 자체가 바둑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 수로는 보통은 이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를 선수 교환 당하고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씌워버린다면 흙의 우상 쪽집이 워낙 크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여길 밀어가고 싶지만 반대쪽이 끊기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나 이 백한점이 너무 흙에 강한 돌에 딱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허서연 5단도 붙여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꾀하는데요. 자, 이곳을 끊었을 때 허서연 5단이 그냥 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수로는 뻗으면서 지켜두는 게 더 좋았습니다. 자, 한 점을 잡으면 반대쪽을 젖히고 그 다음에 백의 진영을 키워간다면 불리하나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흙이 여길 젖히면 이제 축으로 잡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쪽 백이 두터워진 만큼 이것도 역시 백이 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허서연 5단의 이은수가 살짝 완착으로 흙이 딱 지키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100한점과 104점을 끊고 있는 형태가 되어서는 이 싸움 자체가 약한 돌 하나와 약한 돌 두 개의 싸움은 당연히 약한 돌이 하나밖에 없네. 자기 돌을 돌볼 게 하나밖에 없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싸움 자체 모양 자체가 흙의 유리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늘어가면서 계속해서 싸워가지만 자, 뛰어가는 순간 이제 모양이 더 확정적으로 되었죠. 자, 백은 약한 돌 요 2점과 5점이 약하고요. 흙은 이 3점밖에 돌볼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오정화 5단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찔러두고 한 칸 뛰고요. 자, 이제 백은 손을 빼긴 어렵죠. 여기 세점머리 한 방을 때리거나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해 가고 싶지만 여기를 당하는 순간 백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칸 뛰어서 돌을 돌볼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한 번 더 들여다보고요. 자, 밀어 올릴 때 이곳을 두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들여다봐 놓고 두텁게 우상 쪽을 잡아두고요. 자, 세점머리를 때리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흙도 한 칸 뛰어가고
자, 흙이 한 칸 뛰어갔을 때 밀어 올리고, 자, 백이 붙여가면서 어쨌든 탄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흙이 젖히고요. 자, 이곳을 막을 때 단수를 맞아서는 이 백돌 전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바둑도 흙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자, 두어갈 때 들고, 자, 여기 찌르고 끊을 때, 자, 여기서 오정화 5단의 미스가 나오면서 바둑이 다시 한번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 자, 이 장면에서 뻗었을 때 밀어가고요. 자, 여기서 허서연 5단이 좀 찬스를 놓친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의 의도는 여기를 흙이 이어준다면 이렇게 패를 걸어가면서 패로 버텨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찌르면 받고, 이 패도 백이 자체 패감이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려운 패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허서연 5단으로서는 어떤 수가 좋았냐면 여기를 그냥 뚫고요, 막을 때 그냥 잡는 수가 좋았어요. 여기를 돌려치는 게 조금 싫어서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흙이 젖힐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이어주고요. 자, 흙이 여기를 끼는 무리죠. 왜냐하면 뚫리고 끊는 순간 흙의 뒷맛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돼서 백이 굉장히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뒤로 물러서면서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곳을 늘어서 중앙 쪽을 지키고요. 자, 입고 두면은 이렇게 막아주면서 백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예요, 이 형태가. 왜냐하면 흙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들은 이제 찌르고 이렇게 찝어가면서 흙 한 점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회돌이가 아프지 않고 깔끔하게 살 수 있는 형태를 갖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다면 역시나 불리하기는 하지만 허서연 5단도 따라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이 회돌이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당하기 싫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쳤지만 오정화 5단이 뒤로 물러선 수가 좋았고요. 자, 때리면서 백이 역시나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흙의 모양도 백의 모양 못지않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흙이 유리함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좌상 쪽에서도 패감을 쓰면서 패를 만들면서 이제 패감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오정화 5단이 너무 방심을 한 것 같아요. 이 패감, 뛰어가는 패감이 만약에 졌다면 패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패감이었는데요. 이 수로는 차라리 늘고 때릴 때 입구자를 좋아하는 패감이 더 깔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은 여기 좌 쪽에 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찝어서 패감을 썼다면은 이 백이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좌상 쪽에 그 패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패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다시 한번 끊고요, 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우변 쪽에서는 백이 두 점을 잡고 득을 볼 수 있지만 좌상 쪽의 패가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감 자체가 없는 백으로서는 이렇게 여기 찝는 패감을 썼다면 더 괴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오정화 5단이 그 패감을 놓치고요. 때릴 때 중앙 쪽을 깨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백이 하나 교환을 해두고 여기까지 활용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하변 쪽을 다가가게 돼서는 지금은 막상 흙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좌상 쪽에 패를 진 것의 대가를 독특히 치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를 한 번 더 넣는데 지금도 흙은 중앙 쪽을 지켜주는 게 정수였어요. 어떻게든 여기를 찝어서 지키는 게 모양은 나쁘긴 하지만 백의 약점도 노리면서 약간의 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다면은 역시나 흙이 약간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능수가 이것도 역시 졌다면 제2호 패착이 될 뻔했는데요. 자, 여기를 끼워간 수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 허서연 5단의 거의 마지막 패착에 가까운 수가
패착에 가까운 완착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곳을 끄는 게 이 아까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회돌이와 비슷하게 상대방의 모양을 조금 나쁘게 만들고 싶어서 둔 것 같은데, 일단 자체로 집으로 손해입니다. 어떤 모양과 비교를 하면 되냐면, 그냥 있더라도 흙은 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길 먹여치고 단수 치면서 역시나 흙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끊고 이런 식으로 중앙 쪽 흙도점을 제압을 한다면 이거는 백이 확실하게 역전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 장면에서 이을 수는 없고 이렇게 냅두고 다른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흙돌 5점 요석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허서연 5단이 이 끄는 수가 왜 실수가 되냐면, 물론 흙 2점을 차단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흙도 여기 빵 따냄, 여기 때림, 그리고 여기 빵 따냄, 그리고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2집 날 자리가 지금은 5집이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집가량 오히려 역으로 백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백이 끊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역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지금의 상황은 서로 간에 어려운 바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수들이 모이면서 아주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두 선수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수 자체가 막 어려운 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흙돌이 여기에 오게 되면서 이 백의 약점이 노출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끊어 잡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자리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서연 5단이 그냥이었다면 역전이지만 여기를 끊고 끊어가는 순간 역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정화 5단도 실수를 인지하고 이제 중앙 쪽을 연결해 가는데요. 어쨌든 흙도 중앙 쪽을 깨고 백도 약간의 득을 보면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하변 쪽을 두어 가는데, 일단 나리자 두면서 백의 중앙 쪽 집을 지키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리자로 두어가자 붙여두고, 자,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을 때요. 자, 하변 쪽을 살려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 붙이는 수가 이제 허서연 5단의 마지막 패착이 됐어요. 자, 이 수로는 일단 여기 하나 치받아 두고요. 흙이 받을 때 여기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우하 쪽에 보시면은 이 교환 자체도 할 필요가 없이 우하 쪽을 붙이면은 백이 아주 절묘한 수준으로 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뒤로 물러서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차단해 가면서 흙을 잡으면서 백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여길 두자니 여길 젖히고요. 끊어 잡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넣는 거는 이렇게 입구자로 두었을 때 수가 나는 형태예요. 네, 이거는 흙이 버틸 수가 없는 패죠. 꽃놀이 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 여길 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은 백이 상당히 득을 보고, 나중에 요런 수들까지 등장을 하면 결국에 흙이 놓고 따야 되는 상황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두고 백이 하변 쪽을 지켜갔다면은 이거는 허서연 5단의 승리로 끝날 뻔한 대국이었는데, 아쉽게도 허서연 5단이 이 우하 쪽이죠. 우하 쪽에 붙이는 수를 찾지 못하고 이곳을 붙이고 역으로 오정화 5단이 우하 쪽을 지키는 순간 이 바둑의 이제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고, 이 이후로는 허서연 5단이 끝내기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서 역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오정화 5단이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흙 불계승으로 승리를 거뒀던 대국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 보시면은 이 우변 쪽 그리고 중앙 쪽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서로 간의 완착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종반전까지 알 수 없는 그런 5대5 승부를 보여줬는데요.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확실히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프로 기사들도 사람인지라 좀 연휴를 맞이해서 마음이 들떴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정화 5단이 허서연 5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팀의 승리도 안겨주었던 그런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흑백 바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연휴 긴데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